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어느덧 꽃으로 장식했던 봄이 가고 실록으로 대지를 덮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내천면에 있는 향토 문화유적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천면 음혈리 둔터 마을에는 포천 향토유적 9호인 효자정문이 하나 있습니다. 효자정문은 조선시대 중엽의 신급과 신윤하 두 분의 효행을 기리는 포천 향토문화유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국에는 충신과 효자 그리고 연료를 기리는 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것이 그 효자 정문의 모습입니다. 이 효자 정문의 주인공인 신급은 고려 개국공신 신순겸 장군의 20대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와 팔촌간인 화국인데 그분은 사남 삼녀를 두었고 그 사남이 모두 임진왜란 때 국가를 위해서 또는 효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문화재라든지 경기도의 문화재가 아니고 포천의 향토 문화유적이긴 하지만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 민족들이 그리고 한 가문에서 전체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형제분 중에 여기 주인공 신급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맏아들은 신착인데 임진왜란 때 손조를 모시고 도승지로서 의주로 피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호종공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 아드님인데 그 바로 밑에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충주에서 도순변사로 일본과 싸우다가 전사한 신입장군입니다. 그리고 막내 신할 장군은 경기도의 수호사로서 임진강에서 역시 5월에 외적과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신입장군은 충주 싸움에서 사실은 그 국왕을 모시고 의주로 간 큰형님 신잡의 아들과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만 해도 위국 충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드님인 신급은 원래 학문의 뜻이 깊고 정의감이 툭철한 그런 학자이었지만은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과 가사에만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형님과 두 동생이 관직에 나가 있으므로 집안에 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이 나면서 말씀드린 대로 큰형님은 국왕을 따라 의주로 호종했고 밑에 동생들은 이미 충주와 임진강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호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는데 피난을 가는 것이 강원도의 이천입니다. 이천은 철원을 지나서 원산으로 가는 길목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신급공의 어머니 그분은 전란에 피난을 하면서 대단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잘 알다시피 국가의 총참모장격인 신입장군의 어머니로서 만일 일본 군들에게 잡히면 그런 수모가 어디 있으며 또
자기를 모시고 가는 아들 신급도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언덕에서 구르시게 됩니다. 파평윤 씨인데, 이것을 본 신급공은 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큰형님은 의주로 갔고 동생 둘은 전사를 한 마당에 부모님조차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 어떻게 무슨 난처로 살겠는가.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역시 벼랑에서 구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어머님은 구출이 됐고 신급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50세의 나이였고, 그래서 전란이 끝난 뒤에 국가에서는 그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 정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시기는 물론 훨씬 지난 우리가 전쟁의 그 피해를 복구하는 회복기였던 숙종 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효행으로서 효자 정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의주로 갔던 큰아들은 돌아와서 병조, 형조 판서를 지낸 뒤 퇴임해서 진천에 가셔서 진천에서 서원을 열고, 그러니까 그 집안 형제들 중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분이죠. 둘째 아들은 우리가 보듯이 어머님을 모시다가 효로서 몸을 바쳐서 효자정문을 세워졌고, 그리고 셋째 아들 충장공 신입장군은 나중에 영의정으로서 이제 국가에서 기리게 되고, 막내는 정병조 판서로서 역시 또 충성과 임진을 안에 봉사한 것으로서 기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사형제 모두가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서 세상을 버렸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효자 정문은 둘째 아들 신급의 효자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급의 오대손인 그 신윤하, 지졸공이라고 하는 신윤하는 역시 효행이 아주 지극해서 그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셔서 효행이 인근에 자자하고, 그래서 국가의 그다음에 지방의 추천을 받아서 다시 또 효자 정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같은 집안에서 5대의 후손이 다시 정문이 내려져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포천시 내천원 음연지 둔터 산기슭에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모시는 효자 정문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효자 정문은 6.25 전쟁 중에 소실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을 중간에 이제 소대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소대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아주 원시시대라고 할까 오랜 고대사에 있어서 대단히 그 성스럽게 여기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소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대입니다. 성스러운 아마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곳일 텐데, 그 마을에는 마을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소대 마을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정문을 세웠었습니다. 옮겨서 세웠죠. 그런데 그 정문 역시 또 비바람에 무너졌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신 이 자리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분의 그 가게는 아까 말씀드린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의 춘천 동상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큰형님인 신잡 선생은 그 당시 초상입니다. 우리가 신급공의 초상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그 형님과 아마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내부에 보면 보다시피 이렇게 효자지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자의 정문이다. 네. 내용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효자 정문을 내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효자 증 동몽교관 신유하지려 고종 얼축 6월 5일에 내렸다. 그런
날짜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묘소는 바로 거기서 한 2.5km 북쪽에 있는 수원산 남향에 있는데 그분의 묘소입니다. 네, 그분의 묘소고 여기 그분의 비석은 비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증봉정대부 동몽교관 평상신공 위 윤하지묘 그리고 배정의인 의성김씨.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경기도 포천시 내춘면의문지 둔토 마을에 있는 효자 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큰 형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함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분의 위대한 정신이나 그 기림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공적이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처럼 온 가족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또는 효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이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보존이 되어 왔고 우리가 오늘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로부터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과 효인데 한 집안에서 이렇게 충과 효가 함께 빛난 예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문화유적이지만은 이러한 향토 문화유적은 그 가문에 있어서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화의 유산이고 우리가 국가와 민족 또는 후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모범과 격려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효자 정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